그 보통 이제 다른 장소에 이제 가면 오히려 이제 제가 이제 긴장도 하고 시간도 짧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몇 번을 연속으로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또 다들 이스라엘 기도하시는 분들만 계시다는 확신이 있어서 마음껏 지금 떠들고 좀 까불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 이상은 목사님들이셔서 네. 대단히 많이 동원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렇게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진짜 말씀대로 이렇게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약간 이제 거리감도 있고 어떤 분들인지 전혀 모르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렇게 박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서 저도 너무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고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데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그래도 전쟁이 있었지 않느냐? 이스라엘이 결국 자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아니냐? 전쟁으로 자꾸 죽이는 거 아니냐? 전쟁으로 자꾸 땅을 뺏어가는 거 부당하다. 이런 기본적인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여러 번의 분리안이 있었습니다. 분리안이 있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이라는 한 지역에 두 민족이 살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민족이 사이가 안 좋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니네 같이는 못 살겠다. 제국은 이제 끝났는데 이 제국은 자기가 더 이상 통치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던 민족들이 독립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민족 자결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니네들 한 나라로 만들면 계속 싸울 것 같으니까 두 나라로 나눠라라는 분리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1947년에 유엔 분리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만 그 이전에도 계속 분리안이 있었습니다. 계속 싸웠다는 거죠. 근데 1947년은 특별히 중요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는 다 소수 민족들이 다 독립을 하던 시기여서 이제 진짜 독립을 해야 될 때가 된 거고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분리안을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저 나라, 저 지역에서라도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 근데 아랍인들은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분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저 모든 땅을 다 원한다고 반대하고 결국 아랍 국가들이 쳐들어왔고 그 땅에 있던 아랍인들도 함께 그들과 함께 유대인에 대항해서 싸웠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겨버렸어요. 다 질 줄 알았습니다. 저야 당연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뭐든지 봤을 때 져야 되는데 이겨서 오히려 땅을 더 뺏어버렸어요. 또 노란 지역에서 이 더 진한 노락 지역까지 다 뺏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더 커졌어요. 땅이 더 커졌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는 그 역사의 의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제안에 따라 그동안 자신들이 노력해오고 협의에 따라 독립을 하고자 원했고 그 제안에 따라 우리가 하겠다라고 동의하고 거기에 따라 독립을 발표했을 뿐인데 문제는 거기에 반대하는 다른 세력들이 결국 아랍 세력들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고 쳐들어 내려와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두 지역에 분리안, 독립해라라는 제안을 내린 유엔의 그 제안이 같은 때 두 지역에 나왔죠. 바로 한국과 이스라엘. 대한민국은 받아들였고 북한은 거부했고 이스라엘은 받아들였고 아랍은 거부했고 똑같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묻습니다. 아무튼 침략 전쟁이니까 침략 전쟁을 막아서
영토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또 물어요. 야, 유대인들이 소수였다는데 왜 더 많은 땅을 가져갔냐? 그거 불공평하다. 아랍인들이 거기에 다수인데 왜 유대인한테 더 많은 땅을 떼어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지역이 더 넓어요. 사실상 면적으로 이 녹색 지역보다. 그래서 그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아랍인들이 훨씬 많았는데 왜 유대인한테 더 많이 줬나? 근데 그거는 사실 모르는 이야기죠. 왜냐? 유대 국가로 설립하라는 이 지역, 이 지역에는 유대인이 다수이지만 그곳에 많은 아랍인들이 함께 사는 나라로 독립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의 아랍인을 포함해서 이 유대 국가로 만들라는 지역의 인구는 94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그리고 아랍인 지역으로 만들라는 이 지역의 인구는 81만 명이었습니다. 저기는 유대인 없어요. 여기는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사는 나라고 여기는 아랍인만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지역 인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땅을 주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유대인 인구만 보고 유대인에게 땅을 줬다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그 땅에 포함돼서 불리안으로 돼서 그 지역의 인구로 독립할 이 사람이 몇 명인지는 사실 객관적인 역사적인 자료인데 그거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공정한 제안입니다. 저게 부당했다면 당연히 유대인이 나쁘죠. 근데 사실 한 국가의 인구가 더 많으면 더 많은 땅을 좀 더 떼어주는 것. 그리고 실제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남부 지역은 쓸 수도 없는 땅. 면적만 더 많지 실질적으로는 유대인에게 훨씬 불리한 제안이었죠. 그래서 저 사실도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유대 국가에 아랍인들을 포함해서 실제 아랍 국가보다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땅을 더 많이 떼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블리아는 사실은 유엔이 이스라엘 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좋아하고 이스라엘의 호의를 일방적으로 베푼 그 기관은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죠. 그러면 이제 또 묻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흩어져 살다가 여기 돌아와서 이 나라를 세운 거 부당하다. 결국은 외세 세력의 침략 아니냐. 결국은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 침략과 땅을 뺏어간 거 아니냐. 이것도 이제 사실 복잡해요. 우리의 이 이해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할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조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조약은 사실은 두 가지면 됩니다. 발포 선언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발포 선언도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그렇다면 발포 선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경계를 알기 위해서는 아셔야 하는 두 가지 조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후세인 맥마흔 서한이라고 부르는데 당시에는 영국이 통치하던 도시였어요. 영국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과 싸우던 시기였는데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랍의 지도자에게 후세인에게 네가 우리 편이 돼서 싸우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싸우면 네가 원하는 이 아랍 지역에 터키는 아랍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아랍 국가들을 세워주겠다. 대신 저 노란색 선이 있는 이 지역은 아랍 국가를 수립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영국에서. 왜냐하면 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고 지중해변 저 지역은 아랍인들만 사는 지역이 아니다라고 영국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레바논도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이미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있었어요. 상당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역은 아랍인들만의 국가를 세우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아랍 국가를 세워주는 것은 이 지역 외에 다른 모든 지역에서 아랍 국가를 세워줄 수 있지만 저 지역에서는 아랍 국가는 안 된다라고 서로 합의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서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지금 현재 이런 국경선이 그어진 것은 극히 최근인데요. 산 리모 회의라는 회의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가 시리아고 어디가 팔레스타인이고 어디가 이라크고 어디가 요르단이고, 요르단 그때 없었습니다. 어디가 어디냐라는 경계를 우리가 그럼 세워보자 라는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를 회의를 한 겁니다. 시리아라는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시리아도 아수르의 후예로 오랫동안 지역명으로 남으면서 그것을 정하자라고 돼서 산 리모에서 정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이 지역은 시리아 지역이라고 부르자. 여기는 이라크로 독립을 시키자. 이런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이 얼마인지 역사상 최초로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해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영국이 동시에 사실은 약속을 한 거다. 이중 약속이다. 영국이 거짓말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역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이 지역에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를 아랍 국가로 세우고 어디를 유대 국가로 세워야 할까요? 후세인 맥마한 선언에 따라 이 지중 해변, 현재 이스라엘 지역은 아랍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못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유대 국가가 되면 되고 나머지 이 지역은 아랍 국가가 되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약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조르단이라는 나라를 팔레스타인이라는 거대한 지역의 77%에 해당하는 그 지역 땅을 독립을 시켜줘서 아랍 국가로 만들고 그 지역에는 유대인이 살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은 누구 땅이 되면 되나요? 사실 조약에 따르면 유대인 땅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살던 아랍 사람들이 안 된다. 이 땅도 우리 거다. 라고 억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인이 억지 주장을 하고 억지 조약을 들이밀고 억지적으로 그것을 전쟁을 하고 폭력을 써서 뺏은 게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 가운데 제국이 끝나면서 그러면 제국이 통치하던 넓은 지역, 경계선도 없었던 넓은 지역에 각 지역마다 어떤 나라가 설립돼야 되고 어떤 민족이 어떤 나라를 가져야 되는 수많은 회의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차근차근 진행됐던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 과정입니다. 그때 발포와 선언도 주어진 거고 맥만 서한도 왔다 갔다 한 거고 했는데 간단한 수학 문제 같은 겁니다. 큰 인원 조각에 요만큼은 절대로 아랍이 가져갈 수 없는 땅이라고 이미 못 받았다면 당연히 이만큼 유대인한테 주면 되잖아요. 이게 이중 약속이 아닙니다. 영국이 마치 아랍인을 기만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하면서 마치 아랍인이 피해자처럼 여기는데 아랍인에게 이미 팔레스타인 땅의 77%를 떼준 겁니다.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더 달라고 하면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 그러면 그것도 나눠보자 라고 유엔이 1947년에 분리안을 다시 낸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약속받은 땅에서 또 떼어준 것도 그래도 이것만이라도 만족을 한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만족해서 이 지역에 평화가 오고 우리나라가 건설된다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1948년 분리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도 알제리라는 나라 1962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알제리라는 나라 1962년 전에는 세계 역사에 없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1927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는 나라도 없었습니다. 요르단 역사에 등장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다 이 지역이 왜 신생 국가들이냐면 제국이 끝나면서 그냥 그 지역에 살던 어떤 민족, 부족,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을 나라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도 있고 또 대거 시온주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으면서 그 인구 비례대로 땅을 최소화해서 여기서는 니네 살아라 라고 한 겁니다. 부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때문에 독립했고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들도 독립하게 된 거고 유럽의 많은 나라, 중동의 많은 나라 다 많은 현대 역사의 신생 국가들이 다 이 때문에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우리는 국제법상으로 뭐 이스라엘 독립이 부당하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당한 근거하에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유엔도 지지했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인정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것이죠. 쟤네들이 부당하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했으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많은 국가에서 쉽게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독립 선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을 국가로 즉시 인정한 것은 바로 저런 오랫동안의 과정과 조약과 약속이 차근차근 이행됐던 거고 절대로 이 조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더 무슨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땅을 뺏어온 게 아니라 땅을 더 뺏긴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는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팔레스타인 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넣어줘 이게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유대인이 점점 이 땅을 다 뺏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뉴욕과 같은 이제 뉴욕 지하철에 이런 광고판이 붙어요. 470만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유엔에서 난민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의 손실, 팔레스타인 땅을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뺏어가고 있다라는 광고판이 미국 지하철, 미국 역들에 붙어 있어요. 학교에도 이렇게 붙고 팔레스타인 깃발이 있고 심지어 미국에서 보는 교과서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더 과장해서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채택한 국기가 있어요. 마치 뭔가요? 팔레스타인 나라가 있었다는 이미지를 주고 유대 국가가 설립되면서 팔레스타인 국가가 쪼그러들고 있다라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 지역명을 자신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자기 거예요. 그건 다 자기 민족이래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지금 다 먹어가 버리고 블레셋도 자기 거라고 다 이 땅은 자기 거라고 먹어가면서 사실상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역사의 진실을. 심지어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변화. 팔레스타인은 지역명이고 이스라엘은 국가명인데 어떻게 이것을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나요, 사실? 대응되는 1대1 구조가 아닌데 국가 대 국가를 비교해야지 어떻게 지역과 국가를 비교하나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배치함으로 마치 팔레스타인은 국가를 이스라엘이 핍박하고 전쟁에서 뺏어간다는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대학생들,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쁘다, 팔레스타인 핍박하고 땅을 뺏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지도 다 거짓말인 거 아세요? 뭐가 거짓말이냐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지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이미지가 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이 하얀색 부분은 실제 유대인이 사유 재산으로 사서 소유한 땅인데 반해 나머지 녹색 지역은 아랍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소유한 땅이 아니라 국유지거나 일부 아랍 사람들이 소유한 지역일 뿐입니다. 그때 당시 개인이 소유 가능한 사실 대부분의 소유를 이미 유대인들이 다 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분한다면 유대인 소유지,
아랍 소유지로 나눠보면 아랍 소유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 그리고 영국이 통치하던 그 지역인 것이죠. 저 지도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지도, 마치 유엔 분할에 따른 영토 변화, 마치 이스라엘에 가면 편파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도 빠져있고, 유엔 분할해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유엔이 직접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안을 해서 너희끼리 해라라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1947년에 이 선은 사실상 문서로만 존재했던 선이지 한 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있었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선 안에 존재한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선 안에서 독립하겠다고 한 직후 바로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것이 국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사실 의미가 없는 지도예요. 국경선으로 전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서상으로만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저 지도는 또다시 팔레스타인 국가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1948년부터 1967년까지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어느 나라 땅인 줄 아시나요? 팔레스타인 땅이었나요? 네? 이스라엘 땅이었나요? 가자 지역은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전쟁을 벌이러 왔어요. 이스라엘과. 이집트가 저 남쪽에 있잖아요. 가자 지역을 자기네가 차지했어요. 이제 이건 우리 거다. 그래서 1967년까지 저기에는 이집트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남은 이 지역에 국가가 수립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뱅크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누구 땅이었을까요? 요르단도 이 땅은 우리 거야.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는 67년도까지도 없었습니다. 이집트가 이 땅은 우리 거다라고 자기네 땅으로 가져갔고, 이 땅은 요르단은 이 땅은 우리 거야라고 또 가져간 겁니다. 저 북쪽에 골란권은 시리아가 이 땅은 우리 거라고 가져간 거죠. 한 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수립된 적이 없어요. 67년에 이집트하고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가자 지구의 이집트 군도 몰아내고 서한 지구의 이집트 요르단 군도 쫓겨가고 골란권의 시리아 군도 쫓겨간 거지, 거기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저 지역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왜 저 지역을 팔레스타인 독립을 안 시켰을까요? 1948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독립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독립을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서 왜 저 지역에 독립을 안 시키고 이집트와 요르단이 먹어버렸을까요? 거짓말이기 이상한 논리들입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팔레스타인이라는 어떠한 정치 기구가 등장한 것은 이스라엘 덕분입니다. 이게 뭔가 모순처럼 들리지만 이스라엘의 평화 협상으로 이집트와 요르단을 내쫓고 저 지역을 67년 6.1 전쟁 이후 차지한 이후 오랫동안 이제 그 계엄령 하에도 두고 많은 문제는 사실 서로 간에 이제 갈등도 있고, 하지만 오히려 많은 부분 서로 소통하고 오고 가면서 왕래하고 되게 좋았던 적이 있다고 사실 유대인들은 많이 추억을 하는데요. 이 피에로와 이 그 평화협상 과정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정치 기구, 한 국가로서 설립하자라는 것은 최초로 유대인 덕분에 세계 역사에 등장한 겁니다. 이것도 아이러니 같아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집트가 세워주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요르단도 세워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에 사는 아랍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수립해 주겠다라고, 원래 이 녹색 지역은 이제 지도상에서 사라진 거죠. 그렇죠? 이 시나이 반도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라빈 수상이 일어나서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이 일부 지역을 너희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한 것뿐입니다.
사실 땅을 잃은 거는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 때 이만큼의 땅을 다 한마디로 뺏었습니다. 근데 시나이 반도 똑 잘라서 돌려줬습니다. 이집트와 평화 협상의 대가로.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의 평화의 대가로 가자지구 돌려줬습니다. 가자지구에 유대인 한 명도 없습니다. 서한지구 A, B, C로 나눠서 A 지역 다 돌려줬고 B는 공동관리하고 C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협상안에 따르면 C까지 다 돌려줘서 이 지역과 이 지역에 너희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것이 평화협상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이렇게 크게 뺏었던 것을 계속 돌려주고 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우리랑 평화만 한다면 땅 돌려주겠다. 땅 돌려줄 테니까 제발 우리랑 평화롭게 살자. 그게 이스라엘의 기본 입장입니다. 땅을 뺏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땅을 주변 사람들이 침략해 들어와서 방어 전쟁을 통해서라도 땅을 뺏었는데 땅이 자기네 땅이 됐는데 안 돌려줘도 됩니다. 국제법상으로. 침략 전쟁을 한 국가가 져서 뺏긴 땅은 안 돌려줘도 됩니다. 이게 국제법입니다. 침략 국가가 이겼어요. 그래서 어떤 한 국가를 정복하고 땅을 뺏었어요. 그러면 국제법상으로 사실 이건 또 돌려줘야 돼요. 침략은 안 되는 거고 부당한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히려 정당한 전쟁을 통해서 뺏은 땅을 이스라엘이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념과 정반대의 사실은 역사의 진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가 1993년에 그 정부와 그 조직과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 독립이 유대인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최초, 역사상 최초. 그래서 이 지도들 다 가짜예요. 땅을 잃은 거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조금 이건 넘어갈까요? 너무 자세한가요?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다 침략을 받은 전쟁입니다. 48년, 56년 뭐 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아서 이겼는데 문제는 1967년에 6.1 전쟁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다 뺏은 전쟁이고 현재 가자지구, 서한지구도 땅을 뺏은 전쟁인데 그게 6.1 전쟁인데 그 전쟁을 누가 시작한 거예요? 그 논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논란 때문에 지금도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할 그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마치 저도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어디선가 싸우고 한 명이 물고 나타나죠. 그러면 항상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뭔가요? 누가 그런 거야? 누가 시작했어? 너야? 너야? 왜 그랬어? 뭐라고 그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정당성의 근거를 따지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누가 시작했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조금 이게 아빠로서 한 조금 되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데 반드시 걔가 먼저 때렸다고 걔가 잘못한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둘째가 형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건드리죠. 괜히 형 거 살짝 치고 가고 떨어뜨리고 가고 어디다 숨겨놓고 아니면 형 뭐 보는 책을 갑자기 뭐 넘어간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살짝 차고 간다든지 뭔가 건드리니까 이 형이 화가 나서 때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원인을 분석하고 싶은데 원인을 분석해 혼내야지 둘 다 안 하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는데 하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누가 폭력을 먼저 썼느냐가 정당성의 이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많은 경우에 폭력을 먼저 쓴 게 잘못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폭력을 사용하게 만든 배경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6.1 전쟁 실제로 먼저 공격한 거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를 먼저 공격한 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먼저 떠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자세히 우리를 물고 물고 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당성이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보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이 시나이 반도인데요. 1956년에 그 수에즈 운하를 막고, 이 수에즈 운하와 함께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이집트가 한 일이 뭐냐면, 앞으로 수에즈 운하 못 간다. 우리 거야. 우리 허락 받아야만 가.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 가는 유일한 이 홍해에 이스라엘로 향하는 배는 절대로 못 가게 할 거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숨통을 쥐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망합니다. 1956년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많은 개발이 필요했고, 많은 이제 발전이 필요한 그 아주 핵심적인 시기에 이 숨통을 딱 쥐겠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 수에즈 운하의 소유자였던 영국과 프랑스와 함께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과 영국과 프랑스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수에즈 운하의 봉쇄와 이 아카바만이라고 불리는 이 홍해를 봉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그럼 우리 봉쇄 풀겠다라고 약속하자 다 돌아갔습니다. 그게 정당한 거죠. 나쁜 일을 했을 때 빨리 제재하고 안 하겠다 하면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그걸 정복하고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이 나쁜데, 이스라엘도 돌아갔습니다. 그래 이제 하지마. 절대로 여기 봉쇄하면 안 돼. 이 수에즈 운하는 국제 수역이니까 어떤 배든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약속을 서로 했습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그 약속을 감시하기 위해, 나오나요?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UNEF라는 UN 감시단이 결성이 됩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영국과 프랑스 국제사회의 한 약속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감시하는 것인데요. 이때 서로 약속한 한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만약 이집트가 이 아카바만을 다시 봉쇄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선언했습니다. 이집트도 동의했습니다. 근데 이집트가 1967년 6.1 전쟁이 있기 전에 어떻게 했냐? UNEF 다 쫓아냈습니다. 나가. 왜 쫓아냈을까요? 자기네 약속을 불이행하겠다는 거고, 결국 이 골다 메이어라는 이 총리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 어긴 거죠. 바로 이 나사르가 이걸 봉쇄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못 가. 이스라엘로 아무 배도 못 가. 이스라엘 국기를 탄 배는 지나가는 순간 우리가 폭격할 거다. 이게 뭔가요? 전쟁의 개시 이후에 합당한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전쟁은 선전포고를 해야 되고요. 전쟁을 시작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지만, 사실 북한도 우리나라 침공할 때 선전포고 했대요. 아무도 모르게. 선전포고라는 게 그렇게 필요하고 전쟁을 개시할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것을 차지했을 때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습을 해서 다 뺏어버리면 사실 뭐 힘센 사람이 다 차지하라고요. 국제법적으로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래도
동의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전쟁 개시 이유라는 커커스 밸리라는 전쟁 개시 조건, 전쟁 개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집트가 충족시킨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네가 저걸 하면 우리나라에 대한 전쟁 선전포고 행위로 간주하겠다라고 했던 것을 지네가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격해도 사실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한 겁니다. 물러가라. 니네 봉쇄 풀어라. 다시 유엔군 주둔시켜서 감시해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이집트가 안 하면서 점점점 이 시나이 반도와 이스라엘 국경까지 자신의 군대를 배치한 겁니다. 가만두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가만두면 자기네가 질 것이 분명한 모습처럼 보이고, 실제로 전쟁 개시 이유를 제시한 이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는데 결국은 안 지킨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독도. 일본이 독도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 안 돌아간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바로 이스라엘, 예를 들어 일본, 이게 좀 정확한 비율일지 모르지만, 일본 어선과 군인과 경찰이 독도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독도에 올라오려고 하고, 그때 우리 한국이 바로 일본과 전쟁을 미사일 띄우고 하나요? 뭔가 경고를 하죠. 돌아가라. 빨리 돌아가라. 돌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게 사실상 이렇게 한동안 진행이 됩니다. 아니면 북한이 연평도를 점령해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온갖 이런, 사실 우리의 경우나 다른 나라의 경우를 생각하면 당연히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6.1 전쟁의 개시도 그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1 전쟁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한 건 맞지만 사실 전쟁 개시 이유를 제공한 건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벌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쟁을 원치 않아요.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는 한 우리는 먼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땅도 돌려주고 협약도 맺고 어떻게든 평화롭게 살자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고, 이스라엘이 땅을 뺏었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죽였고 학살하고 지금도 서한지구 가자지구를 다 뺏으려고 한다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다 돌려줬는데, 가자지구에 유대인 한 명도 없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자지구를 뺏으려고 한대요. 살던 사람들을 다 빼와서 이제 이건 니네 땅이야, 니네가 알아서 해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공격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해 그렇게 학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진 이미지는 바로 저것입니다. 아주 약한 팔레스타인을, 저 아이를 탱크를 모르고 진 앞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저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탱크 앞에 막 돌팔매질하는 꼬마이. 항상 이 구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비판합니다. 근데 사실 역사 조금 저희가 설명해 드렸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다 왜곡된 부분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고, 많은 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조금만 국제 문서나 자료를 찾아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책과 자료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연구해서 처음 발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종합하고 조금 더 전달하기 쉽게 이렇게 조금 편집한 것 뿐이지, 제가 이거 처음 발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듣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배경, 이스라엘의 독립 정당합니다. 원래 살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정당하게 독립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좀 반대로 보이는 거죠. 그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 또 10분 쉬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죠. 바로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세요? 질문을 한 가지 받을까요? 질문을 한번 해주시면 역사 지금 들으신 내용도 좋고 아니면 평소에 가졌던 질문도 좋고 질문을 하나 해주시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 하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모르실 수도 있고 저도 모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많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공부가 다 안 돼서 질문이 안 보여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봐서는 왜곡된 사실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서 대처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대처. 이스라엘 정부나 네. 이스라엘에 대한 왜곡된 사실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알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정부도 외교부를 통해서든 국방부를 통해서든 어떤 뭐 이런 큰 맥락에 대해서든 또는 어떤 하나의 사건들에 대해서든 그 진실이 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안 들어요. 심지어 사실 이스라엘을 좋아한다는 분들도 잘 못 봅니다. 왜냐 첫 번째 언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막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왜 이스라엘을 좋아하고 관심 있고 최대한 이스라엘 관련된 책, 이스라엘에 대한 책 다 찾아보고 했음에도 왜 이스라엘에 대해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한국에서는 갖게 됐냐면 그런 책밖에 없어요. 그런 자료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특히나. 근데 영어 자료 또는 히브리어 자료에는 상당히 이런 팩트를 이야기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이거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하는 거는 컨퍼런스에도 가보고 뭐 교수님 모임에도 초청이 되고 해서 가보면 유대인들끼리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 방안책이 좀. 방안책이 제가 그래서 이제 총리실이나 이제 정부 관계자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외교관들하고 첫 번째 외교적 이스라엘은 외무부가 극히 약해요. 이런 홍보, 외교 이런 게 극히 약해요. 왜냐? 첫 번째 군사 안보에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의 자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대부분의 좋은 인력이 집중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한 번만 삐끗거리면 나라가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교, 이스라엘 대사관, 다른 대사관들하고 비교할 때 인력도 반절밖에 안 됩니다. 30대, 40대 초반이 대사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한답니다. 그만큼 인력도 작고 자원도 없고 그리고 유대인 이야기 하니까 너는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라고 사람들이 안 듣는데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네. 지금 히브리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하시고 계신데 그 반면에 그 히브리 대학에는 각계층의 강연을 해서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어떤 그런 인적 자원을 이용한 뭐 이런 기획적인 것들은 좀 어떻다 생각이 듭니다. 하려고 해요.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인터넷도 발달하고 이런 홍보, 소위 말해 홍보 비용이 많이 절감됐어요. 인터넷이나 여러 다른 자료,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리더들을 만나게 하면서 이런 설명을 좀 해주는 그런 이제 특수 프로그램을
이제 정규 뭐 학위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한 학기 정도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고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이제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살아남기 바빴대요. 사실 지금도 살아남기 바쁩니다. 지난 여름 전쟁에 이스라엘이 돈을 다 썼어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 교육부, 온갖 이런 다른 부서에서 돈을 다 끌어가요. 왜냐면 전쟁을 다 썼으면 이제 평화가 왔나요? 조금 있다가 언제 무슨 전쟁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준비해놓고 또 마련해놓고 또 무기 사야 되고 또 군대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백억을 썼어도 수천억을 썼으면 바로 그게 충당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여름 전쟁 때 이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자원과 돈을 썼어요. 그게 다 지금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뭐 잠깐만요. 네타냐후가 위태위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타냐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좋아합니다. 강하고 카리스마 있고 멋있죠. 사실 좋은 리더이고 부정부패한 것도 없고. 근데 네타냐후 위기가 왔었던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겁니다. 못 살겠다는 거예요. 너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평화협상 맺자. 그냥 팔레스타인 독립시키자. 그러면 평화가 오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 또 경제적으로 좀 살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사실 많은 일반인들의 중산층 밑에 사람들의 의견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가 이번 총선에서 많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네타냐후는 안보, 국가의 생존,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사실 실제 사람들이 느끼기에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잘 살지만 이스라엘도 부자 나라지만 격차도 크고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가 정말 위태위태했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게 당선이 돼서 오히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사람들이 다 네타냐후 이번에 떨어질 거다. 심지어 보수층에서도 그랬어요. 도저히 돈이 없다. 우리가 끌어갈 돈이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네. 저희들은 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이 많다고 네. 생각하고 있어서 교포잖아요. 네. 처럼 그러면 정작 그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돈이 좀 없을지 몰라도 세계 마감하고 구별치는 그 유대인들이 막 협력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아주 심적인 질문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죠.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냐? 유대인이 소위 사람들 말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세계 부자의 비교할 수 없고 1위와 100위 차이가 엄청난데 1위부터 10위에 대부분 유대인이고 절대 부자의 꼭 다 유대인이잖아요. 최근에 가장 부자가 된 그 페이스북 그 마크 주커버그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 면에서 학계 다 대부분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걔네들 뭐 하는 거냐? 문제는 걔네들이 이스라엘 싫어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왜 안 돌아가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싫어해요.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린가 아시죠? 미국의 유대인이 현재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보다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현재 몇 명이에요? 650만 명이 유대인이거든요. 150만 명 정도가 아랍인이고 근데 650만 명 중에 약 150만 명이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대인은 500만 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해외에 나가고 있습니다. 살기 힘들으니까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600만 명이나 700만 명의 미국계 유대인들은 절대 안 돌아옵니다. 이중 국적을 인정하니까 돌아오려고 하는데 돌아온다고 신용은 하는데 결국 대부분 다시 돌아갑니다. 힘드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공화당, 보수파를 지지하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문제는 특히 학계, 교수들, 유대인 교수들 이 학계에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있어서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유대인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이 차라리 없애라.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성공한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것처럼 그냥 소수민족으로 살던지 그냥 정체성 없이 살자.
왜냐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부를 거머쥐고 있고 학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왜 고난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명예 때문에 고난받아야 하느냐? 왜 이스라엘이 저 구석에 말도 안 되는 저 중동 땅에 있어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 그래서 사실 유대인을 비난하는 가장 큰 세력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적 배경에서 봤을 때 교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끌어가시고 결론을 낼 텐데 교수님 입장에서 어떤 목적과 성경적 대안에 방책된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그 결론을 내시는 내용은 생각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한번 아이고. 그건 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성경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하셔도 간단하게 지금 언급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해드리면 첫 번째로 그들이 그러면 왜 하느냐? 그들은 뭐 사탄의 앞잡이냐, 뭐 일루미나티냐, 프리메이슨이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아슈케나즘이 뭐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뭐 사탄의 회당, 온갖 이런 수많은 소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또 그렇게 실제로 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잘은 모릅니다. 저도 지금 만나본 적도